IPC 방법 중 첫 번째로 공유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공유 메모리라 함은 어떤 한 시스템 내의 프로세스 간에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커널에서 제공을 해주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시스템에 있는 프로세스와 내 메모리를 공유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같은 시스템 내에 있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에 메모리를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각각의 프로세스는 자신의 논리 주소 공간들을 접근을 해 나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와 B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프로세스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이니까 메모리의 서로 다른 영역에 그 자신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할 공간들을 커널로부터 할당을 받았을 거예요. 다만 이 두 프로세스가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공유 메모리가 이 파란색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그 공유 메모리 부분들을 자신의 논리 주소 공간 내에 지정을 해주도록 해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그저 자신의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는 것처럼만 접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커널에 의해 허가되어진 공유 메모리 공간은 A 프로세스도 B 프로세스도 이 공간으로부터 어떤 정보들을 가져오거나 저장하는 그런 행위들을 두 프로세스가 모두 수행 가능하게끔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공유 메모리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영역들을 할당받을지, 또 그 할당받은 영역의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지 그저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정의해서 사용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커널에 의해서는 그저 메모리의 특정 부분들을 다른 프로세스와 공유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허가만 받아 놓은 것이고, 허가받은 내용들 안에서는 각 프로세스가 자유롭게 자신의 메모리에 접근하듯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공유 메모리를 통한 프로세스 간 통신 방식은 크게 시스템 5 방식과 포직스 표준 방식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5 방식은 유닉스 운영체제인 시스템 5에서 처음 제공되어진 통신 방식으로서 현재 공유 메모리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공유키, 즉 하나의 ID 값으로 16비트 정수를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다만 공유 메모리 세그먼트의 최대 개수가 32K로 제한되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포직스 방식은 이 포직스라는 것이 이종 유닉스 시스템 간의 응용 프로그램의 이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표준을 가리키고 있죠. 이 포직스 방식은 전통적인 시스템 5 방식에서의 IPC 통신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또 멀티스레딩에서 보다 좀 안전하게 동작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스템 5 방식과 달리 공유 메모리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파일명을 사용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되어져요. 마치 파일 입출력하는 방식 비슷하게 각각의 공유 메모리를 식별하고 접근하기 위해 파일 경로명을 사용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루트 밑에 디바이스 밑에 공유 메모리를 위한 폴더 밑에 해당하는 경로의 파일명이 만들어지기는 해요. 다만 공유 메모리라는 방식은 파일을 통한 입출력은 아니다라는 점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운영체제에서 포직스 방식의 프로세스 통신 방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포직스 표준 방식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유 메모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포직스 방식의 공유 메모리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시다. 현재 공유 메모리에 대한 기본 접근은 시스템 5 방식과 달리 파일 입출력을 위한 접근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즉 어떤 특정 파일명 같은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공유 메모리를 만들거나 혹은 제거하는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 내부적으로 파일 입출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메모리의 특정 부분들을 접근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공유 메모리를 통해 데이터들을 입출력할 때에는 마치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긴 합니다. 따라서 파일 입출력과 비슷하게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각 프로세스는 그 프로세스 간에 공유할 그 공유 메모리에 대한 이름을, 소위 하나의 파일명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공유 메모리 이름을 통해서 공유 메모리를 열어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드리거나 쓰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나서는 사용이 끝나면 닫아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파일 입출력의 처리와 비슷한 처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공유 메모리는 말 그대로
메모리상의 어떤 특정 영역을 공유하는 방법인 것이죠. 실제 공유 메모리에 데이터가 쓰여지고 읽혀지는 지점은 보조 격장치가 아니라 물리 메모리의 특정 부분에 생성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부분은 커널에 의해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공유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각각의 프로세스에서는 루트 밑에 디바이스 밑에 shm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현재 내가 지정한 공유 메모리에 대한 이름에 대한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어지고, 그 파일을 입출력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 입출력에서 사용되어지는 몇 가지 시스템 호출 함수들이 여전히 공유 메모리 부분에서도 사용이 되어지게 될 것이에요. 다만 각각의 프로세스는 보조 격장치에 만들어진 특정 파일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메모리라는 다른 프로세스와 공유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메모리 어딘가를 자신의 논리 주소 공간에 매핑을 하고 그 영역을 마치 배열 접근하듯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프로세스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유 메모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 메모리를 생성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다른 프로세스와 메모리를 공유할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shm_open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기본적인, 즉 크기가 0인 공유 메모리를 먼저 생성하게 되어집니다. 혹은 이미 공유 메모리가 생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다른 프로세스는 이미 생성되어 있는 공유 메모리를 역시 같은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열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을 통한 입출력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open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거나 혹은 기존의 파일을 여는 작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첫 번째 과정이 될 거예요. 자, 다만 이렇게 shm_open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로 만들어진 공유 메모리는 그 크기가 0인 크기로 할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ftruncate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현재 공유 메모리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설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것은 현재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다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공유 메모리를 생성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크기를 재설정해주면 될 거예요. 이미 생성된 공유 메모리를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굳이 크기를 설정하는 이 시스템 호출 함수를 호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shmopen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와 ftruncate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적절한 크기의 공유 메모리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공유 메모리를 각각의 프로세스는 자신의 가상 주소 공간에 매핑해주는 작업들을 mma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해보게 될 거예요. 이후 각 프로세스는 이 mmap이라는 함수로 반환되어진 주소값을 통해서 그저 자신의 메모리인 양 마치 동적 할당되어진 배열 공간을 접근하듯이 공유 메모리 영역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들을 쓰거나 읽어오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유 메모리를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모든 사용이 끝났다라고 하면 마치 파일 입출력에서처럼 현재 사용을 했던 공유 메모리를 닫아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다만 파일과 달리 현재 공유 메모리는 자신의 논리 주소 공간에 공유 메모리 공간들을 매핑을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munmap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현재 프로세스의 매핑 테이블에서 mmap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공유 메모리에 대한 항목을 삭제해주고 현재 지정한 공유 메모리를 프로세스의 가상 주소 공간에서 분리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공유 메모리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close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닫아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죠. 현재 공유 메모리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shm_unlink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공유 메모리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munmap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것만으로도 더 이상 공유 메모리 영역에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나머지 과정들은 공유 메모리의 사용을 안전하게 종료하거나 현재 프로세스가 종료되어진 이후에 불필요한 공유 메모리 부분들이 메모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 메모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데 관계되어지는 그런 정리 작업들을 내부적으로 수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각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이 시스템 호출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지정한 이름의 공유 메모리를 새로 생성하거나 혹은 기존의 공유 메모리를 열어주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관례적으로 name이라는 첫 번째 인자는 슬래시로 시작되어지는 문자열로 공유 메모리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일부 시스템에서는 이 슬래시를 생략할 수도 있긴 하는데 어떤 특정 시스템에서는 슬래시가 생략되어진 공유 메모리 이름은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슬래시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문자열을 지정하는 것이 어느 환경에서든지 공유 메모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 지정되어진 oFlag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공유 메모리를 열 것인가를 지정해주는 매개 변수이죠. 우리 파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읽기 전용이냐, 읽기 쓰기 용도이냐, 새로 생성할 것인지, 혹은 기존의 공유 메모리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베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엎어쓰기를 할 것인지 등을 지정을 해볼 수 있는 플래그들을 써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매개 변수로는 현재 공유 메모리에 대한 접근 권한으로서 파일 접근 권한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용자가 이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팔진 정수 값들을 보통 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 호출 함수는 공유 메모리 열기에 성공하게 되어지면 그 해당하는 공유 메모리에 대한 하나의 파일 디스크립터, 공유 메모리는 파일의 관점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디스크립터 값을 정수 값으로 반환해 주게 되어질 것이고, 실패하게 되어지면 -1의 값을 반환해 주게 되어집니다. 간단한 예를 그림을 통해서 보면 shm_open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현재 찬수_shm이라는 공유 메모리를 하나 생성하도록 해본 거예요. 이 이름의 공유 메모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생성하라는 플래그와 그리고 읽기 쓰기 모드로 생성해라 라는 플래그를 지정을 해주었고, 접근 권한은 0600, 즉 나만 읽고 쓰는 처리들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고 기타 사용자들은 모두 다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버린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자, 이 함수의 호출의 결과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공유 메모리를 식별할 수 있는 디스크립터 값을 정수 값으로 반환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공유 메모리에 대한 디스크립터는 여기 코드에서는 shmd라고 썼는데 그림에서는 shm_fd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현재 shm_open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반환되어진 그 디스크립터 값을 통해서 공유 메모리를 식별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스템 호출 함수로 만들어진 공유 메모리는 아직 크기가 0바이트이기 때문에 어떠한 값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고, 더불어서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이 공유 메모리 영역이 아직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프로세스의 논리주소 공간 내에 공유 메모리를 연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현재 내가 필요한 공유 메모리의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과정을 ftrunc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수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현재 열려진 파일에 대한 파일 디스크립터 혹은 공유 메모리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지정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 디스크립터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 길이를 다음 길이로 설정하게 되어지는 일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기존의 길이보다 더 긴 길이 값을 지정했다라고 하면 확장하는 효과가, 또 더 짧은 크기를 지정하면 축소하는 효과가 일어나겠죠. 현재 우리가 공유 메모리에서 사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shm_open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로 만들어진 공유 메모리의 크기가 0바이트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양의 정수 값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설정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성공하면 0의 값을, 실패하면 -1의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림의 예를 통해서 보면 ftruncate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shmd라는 디스크립터가 가리키고 있는 공유 메모리의 크기를 현재 10 곱하기 size of int라고 했으니까 정수 하나의 크기 곱하기 10의 크기가 되는 거죠. 우리 환경에서 정수가 4바이트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한다면 40바이트의 크기로 설정해라 라는 처리를 통해서
현재 이 디스크립터가 가리키고 있는 공유 메모리의 크기를 40바이트로 설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후 우리는 mma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현재 이 fd라는 매개 변수로 지정되어진 대상에서 offset만큼 떨어진 부분에서 length라는 길이만큼 현재 이 address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매핑해 주도록 하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좀 매개 변수가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다만 이 첫 번째 매개 변수 address가 null 값을 지정해 주게 되어지면 어디다 매핑할지를 내가 일일이 지정하지 않고 커널이 알아서 지정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수준에서는 이 mmap이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null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에 있는 prot라는 매개 변수는 공유 메모리의 보호 방법, 즉 어떤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상수 값을 써주면 되는데 읽기 전용인지 아니면 읽고 쓸 수 있는 모드로 사용을 할 것인지 등을 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매개 변수인 flex라는 것은 매핑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현재 매핑한 영역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도록 할 것인지 기술하는 옵션인데 우리가 공유 메모리에서 다른 프로세스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map_shared라는 상수값을 사용을 해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현재 mmap이라는 함수로 호출할 때 첫 번째 인자는 null 값을 지정을 해서 커널이 알아서 적절한 공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 현재 10 곱하기 size of int였으니까 40바이트 크기, 즉 공유 메모리의 크기만큼을 prot_write라는 상수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영역으로 map_shared라는 인수를 통해서 다른 프로세스와 공유해 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shmd라는 공유 메모리를 오픈할 때 사용을 했던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영역의 시작서부터 적절한 공간에 매핑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이제 비로소 현재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에 공유 메모리에 대한 주소 공간이 추가가 되어져서 이 공간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 현재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공유 메모리 영역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두 번째 프로세스에서도 공유 메모리를 오픈을 해서 매핑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프로세스는 이미 만들어진 공유 메모리에 접근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ftrunccate라는 함수는 호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겠죠. 두 번째 프로세스 입장에서도 이 mmap이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자신의 주소 공간에 이 공유 메모리 영역들을 연결해 주게 되어지는 일을 수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현재 A 프로세스와 B 프로세스는 서로 다른 물리 메모리를 할당받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 영역들을 각각의 프로세스 테이블을 통해서 매핑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공유 메모리 영역은 프로세스의 다른 영역과 달리 두 프로세스가 같은 물리 메모리 공간을 가리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각 프로세스는 그저 자신의 논리주소 공간 중 어느 특정 영역을 사용하는 것처럼 접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유되어진 영역들에 접근하게 되어져서 두 프로세스가 이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그저 mmap이라는 시스템 호출의 반환값으로 지정되어진 주소값을 통해서 그저 동적 할당된 배열처럼 그저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서 i번째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라 라든가 참조해라 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유 메모리를 만들어서 현재 프로세스의 논리주소 공간에 설정하는 것까지는 다소 좀 복잡해 보이는 과정이긴 하지만 공유 메모리가 만들어져서 설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저 각각의 프로세스는 내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듯이 동적 할당된 배열을 접근하듯이 그냥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간단하게 공유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공유 메모리의 사용을 모두 끝마치고 공유 메모리의 매핑을 해제해주는 작업은 munmap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현재 mma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반환되어진 논리주소 값을 통해서 현재 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부터 이 길이만큼의 공유 메모리를 해제해 주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해제가 되었으면 0의 값을, 실패가 되어지면 -1의 값을 반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현재 A 프로세스에서 munmap이라는 함수 호출하기를
현재 이 데이터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공유 메모리 공간에서 40바이트만큼의 공간, 현재 우리 공유 메모리의 크기이죠. 그만큼을 매핑을 해제라 라는 처리를 해주게 되어지면 공유 메모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현재 이 공유 메모리는 여전히 공유 메모리를 오픈할 때 사용을 했던 디스크립터 값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고, 다만 현재 이 데이터라는 mmap이라는 시스템 호출함수의 반환 값을 통해서 공유 메모리 공간을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매핑을 해제해 버렸기 때문에, 즉 A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테이블에는 더 이상 공유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연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A 프로세스는 더 이상 공유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다른 프로세스는 여전히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가거나 쓰는 처리를 수행을 하고 있을 수 있고, 또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유 메모리 부분들이 매핑을 해제했다라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저 더 이상 공유 메모리에 접근할 필요가 없는 프로세스 입장에서 내가 접근할 필요가 없는 메모리 영역을 내 논리 주소 공간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를 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한 것이고, 더불어서 이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고 있는 영역에 대한 연결도 끊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close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이 연결마저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도 다른 프로세스는 여전히 공유 메모리를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유 메모리는 여전히 물리 메모리 어딘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다만 모든 프로세스가 더 이상 공유 메모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shm_unlink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이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공유 메모리를 메모리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요청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시스템 호출 함수를 호출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제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공유 메모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라 라는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마치 우리 파일 삭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처리가 일어날 거예요. 공유 메모리를 나타낼 수 있는 파일에 대한 링크 카운터를 하나 줄여주는 그런 처리가 내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떠한 프로세스도 해당하는 공유 메모리를 참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때 가서 공유 메모리를 실제 시스템에서 제거해주는 일이 수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작성을 해봤어요. SHM sender와 receiver라는 어떤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정보를 보내는 측과 받는 측으로 두 개의 프로세스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sender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11번째 줄에서 SHM open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현재 7번째 줄에서 지정한 문자열의 이름을 갖고 있는 공유 메모리를 읽기 쓰기 모드로 새로 생성하도록, 다만 나만 읽고 쓸 수 있도록 생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 메모리가 잘 생성되었다라고 하면 그 공유 메모리에 대한 파일 디스크립터를 11번째 줄에 shmd라는 변수가 전달받을 것이고, 이 변수를 가지고서 14번째 줄에 ftrunc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현재 이 공유 메모리의 크기를 이 크기로 설정하도록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일단 정수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도록 크기를 조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16번째 줄에서 이 디스크립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0만큼 떨어진, 즉 시작점부터 사이즈 크기만큼 0, 즉 널의 값이죠. 우리는 조금 더 명료하게 표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널 포인터 상수값을 써준 것이 더 확실한 표현이 되어질 거예요. 커널이 현재 어디에 매핑할 것인지 적절히 설정하도록 해서 그 설정되어진 곳의 주소값을 함수의 반환값으로 반환해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현재 mmap이라는 함수의 반환값은 보이드 포인터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영역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지 인티저 포인터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서 인티저 포인터 타입의 변수에 주었다라는 것은 정수 배열에 대한 공간처럼 사용을 하겠다라는 표현이 되어질 거예요. 따라서 18번째 이후에선 현재 10개의 데이터만큼씩 현재 각각의 인덱스 변수에 제곱되어지는 값을 배열의 요소에다가 공유 메모리의 각각의 요소에다가 설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 공유 메모리에 저장했다라는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 나서 논리 주소에 연결되어져 있는 공유 메모리를 해제해주고 공유 메모리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닫아주는 작업을 수행을 했어요. 아직 공유 메모리를 지우지 않은 것은 그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갈 프로세스가 아직 접근하지 않았을 테니까
sen더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가 지우지 않았어요. 리시버 프로그램 쪽을 봅시다. 역시 12번째 줄에서 찬수 언더바 SHM이라는 이름의 공유 메모리를 현재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읽기 쓰기 모드로 오픈해주게 되었어요. 자, 그 오픈한 값이 -1이다 라고 한다면, 즉 오픈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아직 공유 메모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유 메모리가 만들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 메모리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20번째 줄에서 역시 mmap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현재 shmd라는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곳의 시작서부터 커널이 관리해주는, 즉 여기도 널 값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커널이 적절히 설정한 특정 위치에 매핑해주게 되어졌어요. 얘 같은 경우도 보면 해당하는 영역을 읽고 쓸 수 있는 모드로 다른 프로세서와 공유하도록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후 공유 메모리 영역은 mmap이라는 함수의 반환 값인 정수형 포인터 변수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의 동적 배열처럼 접근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24번째 줄에서 해당하는 영역의 i번째 요소 값들을 sum 변수를 통해서 10개만큼 누적 합을 구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의 산술 연산은 배열의 첨자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배열의 시작점을 갖고 있는 포인터 변수를 그저 배열의 첨자 연산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학습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 26번째 줄에서 이 반복문을 통해서 구한 누적 합값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 mmap 호출을 통해서 현재 이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공유 메모리를 현재 논리주소 공간에서부터 분리하고 해당하는 디스크립터는 닫아준 후에 shm 언더바 unlink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찬수 언더바 shm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공유 메모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요청을 보낸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다른 프로세스도 이 공유 메모리를 참조하고 있지 않아 참조 카운터가 0이 되었다라고 하면 실제 시스템에서 공유 메모리는 제거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shm 언더바 sender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현재 공유 메모리에 정수 배열 10개를 저장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ls 명령으로 루트 밑에 디바이스 밑에 shm이라는 디렉토리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현재 찬수 언더바 shm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사용자만 읽고 쓸 수 있는 40바이트짜리 공유 메모리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리시버 프로세스를 수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 리시버 프로세스는 이 공유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들을 읽어다가 0부터 81까지 10개의 데이터들의 누적 합을 구해서 화면에 출력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다시 확인해 보기를 루트 밑에 디바이스 밑에 공유 메모리 항목들을 담고 있는 디렉토리에 가보면 현재 아까 만들었던 찬수 언더바 shm이라는 공유 메모리 파일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센더 프로그램과 달리 리시버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30번째 줄에서 공유 메모리 영역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에서 공유 메모리를 매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실제 공유 메모리를 제거해 주는 것까지 처리를 완료해 본 것입니다.